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131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차력이란 말을 한번 살펴볼까요? 차력, 네, 차력사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그 차력사에 관한 차력입니다. 차력사를 왜 차력이라고 할까 하는데 저도 어느 날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찾아봤어요. 한자로 우선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이런 것이 일종의 차력술이죠. 사람이 이렇게 입에 끈을 물고 자동차를 이렇게 뒤로 이제 끌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을 차력이라고 하고, 이런 사람을 차력사라고 하죠. 그리고 또 이런 행위를 이제 차력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것도 우리가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이런 것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만, 사람 위에 뭘 놓고 이렇게 쇠망치로 이렇게 꿰는 그런 모양입니다. 네, 이런 것도 아주 단단한 것을 뭔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격파하는 그런 것이죠. 이런 행위를 차력이라 하고, 이런 사람을 차력사라 하고, 이런 행위를 차력술이라고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자로 보면 이렇게 씁니다. 차력은 빌차, 힘여, 네, 사람 인변, 사람이 무엇을 빌린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 인변이 있고, 이것은 예석이라는 것입니다. 옛날, 시간이 좀 경과한다. 그런 뜻이 되겠죠. 물론 이 글자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만, 일정한 정도의 시간을 두고 무언가 다른 사람에게서 무언가 빌린다는 그런 뜻을 얘기합니다. 어느 일정 기간을. 네, 그리고 힘력은 이렇게 부수자가 되겠습니다. 힘을 빌린다는 것이요. 차력이라는 것은 힘을 빌리는 것이에요. 약의 힘을 빌리든지 또는 신령의 힘을 빌려서 몸과 기운을 굳세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뭐 약을 먹었든지 약 기운에 한다든지 또는 뭔가 신적인 존재로부터 내가 힘을 받아서 자기 힘 이상의 힘을 쓰는 것이죠. 그것이 차력이에요. 자, 이제 이거를 알면 이제 차력이란 말을 들을 때 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힘을 빌렸구나.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 한자로 된 말은 한자를 제대로 알면 낱말이 귀에 쏙 들어온다.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차와 관련된 그런 낱말 몇 개 볼까요? 차용, 빌려 쓴다는 뜻이죠. 쓴다. 그러고 나서 주는 표딱지를 차용정이라고 합니다. 내가 얼마 빌렸습니다. 그런 것이죠. 대차, 차는 빌린다는 뜻인데 대는 빌려준다는 뜻이에요. 빌려준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대신할 대 돈이나 재화를 뜻하는 조개패를 적어서 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차란 빌려주고 빌려받는 그런 행위를 가리키는 낱말이 되겠죠. 임차, 돈을 주고 빌린다는 뜻이에요. 임이라는 것은 비슷한 글자인데 대자와 임금이란, 임금, 급여, 돈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돈을 주고 빌린다는 것을 얘기하죠. 임대차는 돈을 주고 주거나 빌리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돈이 중간에 매개가 돼서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 우리 주로 집이라든지 이런 걸 임차를 한다든지. 그래서 빌리는 사람은 임차인이고 빌려주는 사람은 임대인이 되겠죠. 네. 조차란 말 우리가 교과서 같은 데서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조는 세금을 뜻하는 조거든요. 사실은 세금을 뜻하는 조인데 여기에도 빌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조는 기본 뜻은 세금을 뜻하지만 빌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차도 빌리고 조도 빌리고 그래서 조차입니다. 이것은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의 특정 지역을 일정한 기간 동안 빌려 쓰는 것을 얘기하죠. 뭐 옛날 싱가포르나 홍콩이나 뭐 이런 마카오나 그런 것도 다 중국 땅의 일정한 부분을 이렇게 서양 나라들이 이렇게 빌려서 쓰는 좀 강제성이 있었겠죠. 쓰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 것 땅을 조차하지 이렇게 하죠. 네. 차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차와 관련되어서 좀 우리가 자주 쓰는 낱말 중에 차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차관은 국제 간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일정한 협정에 따라서 자금을 빌려주고 빌려 쓰는 것을 차관이라고 하죠. 정부가 주도가 되는 것은 정부 차관, 민간 상업 베이스에서 하는 것은 민간 차관, 또 경제적인 것은 뭐 경제 차관 이렇게 많이 씁니다. 저는 이 글자에 대해서 예전부터 의문을 가지고 여기에서 관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관이라는 것은 글자가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렇지만 사실 사전마다 조금 다른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네. 이 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관자는 글자가 사실은 어려운데 어려운 글자는 알고 있는 글자로 이렇게 분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수분해 하듯이. 네. 이렇게 선비사에다가 아래 보일 시에다가 그리고 하품흠이라는 그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왜 정성관이라는 뜻으로 쓰이느냐? 설명이 길겠죠. 그래서 그것은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한자는 알면 좋겠지만 이것은 사실은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에 들어가지 않는 글자입니다. 좀 어려운 글자죠. 정성스럽다 하는 그런 뜻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그래서 진심이라는 뜻이 있겠죠. 그리고 새긴 글자를 얘기도 하고 또 돈을 얘기도 합니다. 자, 돈을 얘기하면 좀 쉽겠죠. 차관 하면 돈을 빌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하는 사전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차관이라고 할 때 이 관은 부관항목 여기 말하는 관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부관항목 하면 좀 생소하게 들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문장을 만들 때 어떤 법이나 규칙이나 조례 등을 만들 때 크게 이렇게 각 조문을 적죠. 조문을 적고 제일 큰 항목이 부가 나옵니다. 제1부, 제2부, 제3부 그렇게 나오고 그 아래의 항목이 관입니다. 제1관, 제2관, 제3관 그리고 그 다음이 제1항, 제2항, 제3항 이 아래가 제1목, 2목, 3목, 3목 이렇게 어떤 문서를 적는 조문을 적는 체계가 있습니다. 그 체계에서 이 관이라는 것이 이제 부다음으로 쓰는데 결국 이것은 어떤 조문을 만드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국가와 국가 간의 계약 조문에 의해서 빌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마 일반적인 그런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이란 것은 여기에서 어떤 항목을 얘기한다. 어떤 조약의 조문을 얘기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는 정관이라고 있죠. 우리가 주식회사의 정관이라든지 어떤 모임의 정관, 정한 조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조문으로서 정해놓은 것이다. 약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쓰는 관은 이렇게 줄로 쓴 조문을 얘기한다. 그리고 우리가 낙관이라는 것도 있죠. 우리가 예술가가 자기가 그림을 그리고 그게 도장을 딱 찍습니다. 그런 걸 낙관이라고 합니다. 이때 관은 어떤 글쎄요, 어떤 새긴 글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도장에 이렇게 글자를 새겼다. 그런 도장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낙관이라는 것은 낙이라는 것은 이제 다 끝났다. 떨어질 낙이라는 글자인데 완성되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떨어질 낙이 완성되었다. 우리가 건물이 되고 나서 하는 행사를 낙성식이라고 하죠. 낙성됐다 할 때 완성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완성되었을 때 찍는 도장이다. 그것이 낙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차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